입냄새 때문에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너무 속상하시죠? 저는 46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해온 한의사 김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달 84세 이상철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10년 넘게 입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치과도 다니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심지어 내시경까지 했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을 단 2주 동안만 실천하셨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으며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좋아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가 품에 안긴 순간 할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쏟으셨다고 하더군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6년 동안 저는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수백 번도 넘게 목격했습니다. 75세의 김순옥 할머니는 2주 만에 손녀가 다시 뽀뽀해 준다며 좋아하셨고 80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내 옆에 앉는 걸 편안해한다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사실 입냄새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 집 부엌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흔한 재료들로 말이에요. 하지만 잠깐 그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입냄새에 대한 상식들, 그 대부분이 틀렸다는 겁니다. 양치질을 더 자주 하고 구강청결제를 쓰고 민트 사탕을 먹는다고 해서 입냄새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 하루에 8번씩 양치질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73세 정말순 할머니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전혀 관리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혀입니다. 놀랍게도 입냄새의 80% 이상이 혀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혀 위에 하얗게 끼는 백태, 이것이 바로 입냄새의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혀를 잘못 닦으면 오히려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로 혀를 세게 문지르시는데 이렇게 하면 혀 표면이 상처를 입어 세균이 더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6년간 연구한 끝에 찾아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일리톨을 이용한 혁신적인 기법인데요.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혀 백태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이라고 하면 껌에 들어가는 그 감미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자일리톨에 숨겨진 능력이 있어요. 세균이 자일리톨을 먹어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면 백태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입냄새의 원인은 혀 백태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숨겨진 원인이 있는데 바로 위산 역류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늦은 저녁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입에서 신맛과 함께 냄새가 나게 됩니다. 71세 강정희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손주를 돌보느라 식사가 들쑥날쑥했는데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신맛이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위산 역류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비법도 있습니다. 바로 토종꿀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는 건데요. 토종꿀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천연 코팅 효과가 있어서 위산으로부터 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 꿀이나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나라 토종꿀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꿀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안전한 사용법을 꼭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도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입냄새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5가지 근본 원인을 모두 해결해야 해요. 첫째는 입안 세균, 둘째는 침 부족, 셋째는 위산 역류, 넷째는 구강호흡, 다섯째는 혀 백태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발견은 생강이 숨겨진 능력이었어요. 생강에는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을 억제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생강을 잘못 보관하거나 상한 생강을 사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다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강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간 손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성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고르는 방법부터 보관법, 그리고 안전한 사용법까지 모든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세요? 단순해 보이던 입냄새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46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완성한 완벽한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비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냄새를 뿌리 뽑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강이 숨겨진 힘입니다. 생강이라고 하면 보통 요리할 때나 감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생강에는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을 억제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발견한 건 20년 전이었어요. 당시 72세 이영수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매일 양치를 3번씩 하는데도 입냄새가 심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우연히 생강즙을 양치할 때 섞어서 사용해 보라고 권했는데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강을 고를 때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다면 그 생강은 전체를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사용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생강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생강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독소는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장기간 섭취하면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깝더라도 곰팡이가 보이면 전체를 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고르는 방법은 간단해요.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 껍질이 얇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푸석푸석하거나 주름이 많은 것, 특히 검은 반점이 있는 생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을 구입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3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썬 다음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생강즙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즈나 면보에 한번 걸러내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강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을 다치기 쉬우니 믹서기 사용을 권합니다.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만 섞어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처음엔 조금 매울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 환자 중에 유복순 할머니 75세는 처음엔 너무 매워서 깜짝 놀랐는데 사흘만 지나니 입안이 상쾌해져서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생강은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항균 작용이 강해서 입냄새의 원인 자체를 제거합니다. 또한 위장 기능도 도와주니 일석이조죠. 특히 위산 역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갈아서 만든 생강즙은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최대 일주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건데 상한 걸 드시면 안 되겠죠. 생강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강 몇 조각을 물에 살짝 끓여서 식힌 다음 아침 저녁으로 이 물로 가글을 하는 거예요. 끓인 생강물은 생강즙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한번 끓여서 깨끗한 병에 담아두면 냉장고에서 2주까지도 보관 가능해요. 최근에 오신 69세 이정자 할머니는 이 방법만으로도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답니다. 입속이 개운하고 깔끔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식후에 바로 생강물로 가글을 하면 음식 찌꺼기도 제거되고 세균도 억제되니 일거양득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위산 역류를 다스리는 토종꿀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입냄새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토종꿀에는 천연항생 성분과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꿀은 외국산보다 효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게 제 경험상 확실해요. 설탕꿀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가능하면 토종꿀을 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종꿀의 가장 놀라운 효과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천연 코팅 작용입니다. 공복일 때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약을 드셔야 하는데 식사를 거르신 경우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당뇨나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꿀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에는 자연당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하니까요. 제 환자 중에 김영수 할아버지 80세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서 자주 속이 쓰리셨는데 식사를 거를 때마다 토종꿀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속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라며 무척 놀라워하셨죠. 물론 꿀물이 식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꿀물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세요. 이 토종꿀 방법을 실천하신 오용철 할아버지 77세 이야기도 인상 깊어요. 위산 역류가 심해서 밤에 자다가도 신물이 올라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치과도 여러 곳 다녀보셨지만 입냄새는 계속되었죠. 토종꿀 요법을 시작하신 지 열흘 만에 신물이 올라오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한 달 뒤에는 부인께서 영감님 입에서 냄새가 안 나네 하고 놀라워하셨대요.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병행하셨는데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저녁 식사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습관을 기르셨어요. 박순자 할머니 78세는 텔레비전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을 고치고 토종꿀 요법을 시작했더니 평생 달고 살던 위장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일리톨을 이용한 혀, 백태 제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냄새의 대부분이 혀에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세요. 칫솔로 혀를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혀 표면이 상처를 입어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인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균이 자일리톨을 먹어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신기한 성질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혀 백태를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양치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이때 삼키지 마시고 혀 위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볍게 물로 헹궈내시면 끝이에요. 제 환자 중 81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혀 백태가 심해서 항상 입냄새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직접 혀를 닦으려고 하셨는데 구역질이 심해서 포기하셨대요. 자일리톨 방법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백태가 거의 사라졌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효과가 이렇게 좋다니 라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일리톨 가루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 꼭 순수한 자일리톨 가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의 항균 효과, 토종꿀의 위장 보호 작용, 그리고 자일리톨의 백태 제거 효과까지요. 이 방법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입냄새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거든요.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져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효과적인 하루 일과를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생강물로 가볍게 가글을 해주세요. 전날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양치질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서 양치해 주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도 생강물로 가글을 하시면 좋아요. 외출 중이시라면 작은 물병에 생강물을 담아 가셔서 화장실에서 간단히 가글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자일리톨 방법이 핵심이에요. 저녁 양치를 마친 후 자일리톨 가루로 혀 백태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식사 습관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드시고 과식은 피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정말 감동적인 마지막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84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입냄새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게 느껴져서 바깥 활동을 거의 포기하셨대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셨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손자가 제 무릎 위에 앉더니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족들과 거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다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했어요. 아내가 내 곁에 앉는 것도 편안해 하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상철 할아버지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입냄새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이죠.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셨다는 의미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저는 46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가까이,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입냄새 걱정 없이 활짝 웃으며 대화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며칠째 실천 중인데 효과가 있어요 라고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에 함께 해봐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소로 가득한 여러분의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